먼저 6위부터 만나볼게요.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함께 민주당을 이끌게 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첫 행보 얘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앞세워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교만함이 패배를 불렀습니다. 다시 기어서라도 국민께 다가서겠습니다.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일 때 행정당 만들 때 앞장섰던 사람이 한다 그런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민주당 좀 더 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좀 뜨겁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간 게 있어요, 최 교수님.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의 의전 얘기가 좀 불거졌는데 차량과 차량 기사, 메시지 담당 당직자 제공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대표급 의전으로는 당연한 건데 왜 오늘 좀 여러 말들이 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음모론이라고 저는 보는데 본인이 그걸 요구했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 저걸 요구했다면 그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본인이 들어와서 나를 의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겠습니까? 다만 본인이 이제 그 공동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맞는 예우는 하는 거죠. 그건 뭐 절차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젊은 또 청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얽매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당 차원에서 검토될 수는 있고 또 어쨌든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걸맞는 어떤 대우를 안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절차에 맞게 또 민주당 내에 당원 당규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특별히 뭐 혜택을 주거나 또는 뭐 줘야 되는 어떤 예우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본인이 그걸 요구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이렇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 기사가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논란이 더 좀 불거졌냐면 여권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이준석의 대항마 아니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뭐 어떤 본인 행보를 가져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뭐 이른바 따릉이 혹은 여러 의전과 규칙을 파괴했는데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좀 논란거리 아니냐.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걸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나는 이거 의전 필요 없다. 내가 버스 타고 다니겠다. 아니면 뭐 대중교통 이용하겠다. 이러면 그렇게 갈 수 있겠죠. 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차원에서 예를 들면 당 차원에서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그 직책에 맞는 어떤 예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 문제인 것이고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 절차에 맞게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절차에 맞게 검토가 되어지는 것 같고 아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차량이나 기사 제공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하냐는 지켜봐야 되겠죠. 서영주 대표님, 민주당 내부 좀 더 여쭤볼게요. 이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힘이 실리는 게 생각보다 우리의 보통 예상보다 더 많이 실리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분석의 일환으로 연장선상으로 혹시 이게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 패배 확정일에 직접 전화를 했고 물론 뭐 여러 당직자들 혹은 선거를 도와준 인물들에게 많이 전화를 했겠지만 직접 전화를 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주는 게 이재명 전 지사의 의중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거는 좀 이제 과대 해석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돌아가면서 본인을 도와줬던 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 저는 오진 않았지만 일단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은 20대 청년이 정말 N번방 추적단을 하면서 얼굴도 공개를 못할 만큼 생활이 피해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어떤 생존의 위협까지 느꼈었던 친구예요. 위원장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런 20대 청년의 용기를 배우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서 쇄신의 부분을 한몫을 하고 있고요. 윤호중 전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방선거에 75일 남은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 무게를 두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다. 그 두 축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백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많죠. 예, 그러니까 쇄신의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 거대 야당의 이제 비대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부 비대위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개 비판을 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행되면서 어떤 지금의 국민들의 평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시 공천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단호하게 저희가 공천에 개입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지웅 민주당 비대위원 새롭게 이제 비대위원이 된 권 비대위원 얘기는 유현정 의원님. 네. 뭔가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다시 공천을 되는 건 막아야 된다. 이거 좀 당내에서도 여러 말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이 박지원 씨가 민주당 지금 제1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20대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역할이 이 업적에 있으면 비대위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비대위원장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 당을 대표한다고 정말 민주당원들이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뭐냐면 윤호중 이 위원장이 자신의 책임을 좀 면피하기 위해서 저는 박지원 위원장을 공동위원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 사람 다 나가라고 그럼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분들 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 법안할 때 찬성표하고 다 했던 분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뭐 다 나가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을 호가요했고 이 정권을 잘못되게 이끌어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비판이 충분히 있어야죠. 그런 분들이 다시금 어떤 면에서 당의 주류인 것처럼 나서는 것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쇄신에 저는 걸림돌이 되리라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20대 청년을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정말 처절하게 왜 5년 탄핵된 다음에 잡은 5년 정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줬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피는데 더 힘을 기울여야지 이렇게 청년들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책임을 뒤에서 물러나서 좀 피해보겠다? 저는 오히려 그것 자체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최병무 의원님 뭐 문자폭탄 얘기가 또 나오는 게 반면에 윤호중 비대위원장 믿을 수 없다. 일부 지지자들이 5천 건의 문자폭탄도 있고 좀 아직도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왜 그러냐면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사실은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호중 원내대표는 송영길 대표에 못지않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는 자, 원내대표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내가 치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호중 원내대표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걸 가지고서 지금 여러 당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윤호중 원내대표도 송영길 대표 못지않은 정도의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뭐 부동산 정책 실패 이 문제에 관한 책임론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작년 법사위원장으로서 임대차 3법 같은 거 밀어붙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책임 이것도 대단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 자, 윤호중 비대위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저거 결코 간단히 보완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